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 김명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채권 사이클이 돌아온다라는 좀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채권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채권 시장에서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결국에는 앞으로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내에 채권 강세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자료를 쓰게 됐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자료의 시작은 채권형 상품 투자의 근본은 늘 항상 신용 위험에서 시작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이제 채권 시장의 신용 리스크, 소위 말해서 크레딧 리스크죠. 신용 리스크가 확대가 될 경우 펀더멘털 단에서는 경기 둔화나 혹은 침체 신호가 감지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의 불편함이 결국에는 채권 시장의 강세를 견인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작성된 시리즈 자료입니다. 해당 시리즈 자료는 아래 주제를 순서로 자료가 발간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는 채권형 상품, 지금이 과연 롱비팅 시점일까? 즉 채권 관련한 상품들을 사야 될 시점일까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적정 상품을 선별해서 현명한 채권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법,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년도 채권 시장을 미리 보는 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먼저 1990년대 이후 신용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와 수익률 곡선이 반영하는 경기 사이클과 채권 투자 수익률 간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키 차트고요. 키 차트는 Y축은 미국 국채 시장에서 3개월과 30년 금리의 스프레드를 이제 1996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차트고요. X축은 미국의 하이힐드, OAS,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차트입니다. 해당 축을 토대로 점도표를 작성을 해봤고요. 되게 복잡하죠. 엉킨 실타래처럼 보이는데 이런 엉켜진 실타래를 저희가 지금부터 잘 풀어보면 채권 투자 기회의 시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 경기 시그널을 보기 위해서 보통은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는 장단기 금리차 수익률 곡선을 가지고 경기를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 경기 후퇴 신호로, 반대로 확대된다면 경기 확장 신호로 보통 통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단기 금리차 한 가지 변수만 놓고 보기에는 그 외에 이제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화정책적 이슈도 있고 채권 시장의 수급 영향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변수인 신용 스프레드 지표를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로 장단기 금리차는 미국 국채 30년과 3개월의 금리차를 사용을 했고요. 크레딧 스프레드는 미국의 하이힐드, OAS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지표는 가격 지표이기 때문에 일간 또는 월 단위로 산출을 한다면 변동성이 매우 크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경기 사이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500일 이동평균선을 산출해서 각각 S축, Y축을 기준으로 점도표로 제시를 했고요. 이 점도표는 완벽하게 일관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OAS 스프레드와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가 나타내는 경기 주기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점일지는 임의적 판단이지만 저는 기준을 이제 경기 확장의 마지막 단계를 기준으로 놓고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공통적인 현상들이 관측됐습니다. 크게 경기는 경기 침체 국면, 그리고 초기 단계 회복기, 그리고 세 번째 중간 단계 확장기, 그리고 마지막 확장기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시에는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폭이 굉장히 컸고 일드 커브는 플랫한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 경우 통화정책단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이러면서 수익률 곡선은 이후 이제 스티프닝, 소위 말해서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의 경기는 이제 초기 단계, 리세션의 단계를 거치고 초기 단계 회복기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 수익률 곡선은 가파르게 이제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 진행이 되고 OAS 신용 스프레드도 과거 대비 확대가 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경기의 중간 단계 확장기. 이때 당시는 신용 스프레드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됐습니다. 경기의 성장세 또한 견고해지기 시작했고요. 이 당시 이제 중앙은행들은 이제 경기 확장에 대응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검토하게 되고 또는 시행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다시
이전처럼 플랫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기의 마지막 확장기인 거죠. 일드 커브 같은 경우는 플랫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역전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크레딧 스프레드는 다시 확대가 되기 시작하고요. 투자 등급에 따라서 하이힐드 같은 투자 등급이 낮은 구간들은 때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폭등하는 구간들도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펀더멘탈 단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예고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작성을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경기 사이클에서도 상당 부분 증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엉킨 실타래 차트입니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신용 스프레드와 수익률 곡선의 차트고요. 이 차트에서는 아무것도 알아보기 쉽지 않죠. 이거를 이제 사이클을 단기 구간별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2022년까지 기간으로 봤을 때 크게 경기 사이클은 3가지 구간이 존재를 하고요. 첫 번째 사이클은 1996년도부터 2005년까지 차트입니다. 경기 확장기 1996년에는 경기 확장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2015년도 이제 중간 단계 확장기까지 한 사이클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글로 빠르게 이제 작성을 했지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기 마지막, 경기 침체, 회복기, 그리고 중간 단계 확장기까지 신용 스프레드와 이제 일드 커브가 경기에 대해서 선행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이고요. 두 번째 사이클은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이클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클 세 번째 차트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의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신용 스프레드와 수익률 곡선이 나타내는 경기 확장기는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이어지고요. 2019년 11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보고되고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2월부터 이제 전 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3월 말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장됩니다.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게 되고 이로써 경기 확장기가 본격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경기 확장기가 본격적으로 멈추게 되자 글로벌 중앙은행들과 각국 정부는 엄청난 금리 인하 그리고 엄청난 지원금 살포를 통해서 2020년 주가 대폭락 이후 자산시장에 엄청난 버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때 7%까지 확대됐던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는 이렇듯 중앙은행들의 완화 정책으로 2%대로 축소됐고 수익률 곡선들도 점차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제 신용 스프레드와 수익률 곡선이 반영하는 경기 사이클이 초기 회복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중간 단계의 확장기로 넘어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다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역행하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평생 역사에 남을 실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들은 그동안의 완화 정책을 멈추기 시작하고 다시 긴축적으로 급격하게 돌아서고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통상 25bp씩 인상하는 관행을 넘어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50bp에서 75bp 정도 인상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QE와 기존의 QE와 반대되는 QT가 진행이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다시 신용 스프레드 확대와 그리고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라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지금의 현재의 위치고요. 지금 그림 6에서 보여지듯이 현재의 경기 사이클은 결국 미래의 침체 가능성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고민하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다음의 고민은 채권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 시점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의 차트 그림 7번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채권 자산군별 수익률을 연간으로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채권 자산들은 크게 이제 미국 국채부터 시작해서 하이힐드, MBS 등등등에서 시니어론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채권이라는 안전자산 속에서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와 미국 하이힐드,
뮤니펀드 그리고 초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가장 우수했던 시기는 2008년, 2011년, 그리고 2019년, 2020년입니다. 이 시기는 정확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신용 스프레드 확대와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일드 커브의 평탄화가 앞서서 나타냈던 징후가 공통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서 경기에 대한 불편함이 이제 시장에서 지배적인 가운데 결국에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종료라든지 금리 인하나 QE가 동반되면서 채권 시장의 강세를 공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제 저희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적어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될 수 있고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서 완화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시점에서 그럼 지금 당장 채권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2022년도 채권 투자의 수익률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미국의 초장기 채권 인덱스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32% 정도였고요. 초장기채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그리고 미국 MBS, 그리고 미국 지방채 같은 이제 안전자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인 채권들의 수익률도 모두 부진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인덱스뿐만 아니라 채권형 ETF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표 4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채권형 ETF의 하위 10개 종목 수익률, 그리고 최근 1개월에 미국 채권형 ETF의 하위 10개 종목 수익률 표입니다. 공통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던 ETF는 20년짜리 초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형 상품이었습니다. 대부분 레버리지형 또는 듀레이션이 만기가 긴 채권형 ETF 상품들이 많게는 토탈 리턴 수익률이 70%대에서 적게는 30%대까지 수익률이 공통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건 비단 이제 1년뿐만 아니라 최근 1개월치만 보더라도 채권형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듀레이션이 긴 상품 공통적으로 채권형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좋았던 상위 10개 종목의 리스트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채권형 ETF의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을 보시면 이제 채권의 숏 상품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TTT US죠. 이제 초장기 채권에 대한 숏 포지션으로 구성된 채권형 ETF의 수익률이 167.3%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 위에 다른 채권들의 숏 포지션 ETF들도 매우 우수한 퍼포먼스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기 시계열로 구성을 해봐도 유사하고요. 대부분 이제 숏 포지션으로 구성된 채권형 ETF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제 펀드 플로우에서도 똑같이 관측이 되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숏 포지션에 대한 펀드 플로우 유입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만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 사람들은 금리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관측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도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신용 스프레드와 수익률 곡선이 이제 시사하고 있는 채권 강세장,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을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채권의 강세장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채권형 ETF의 선호별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작은 변화들이 몇 가지가 관측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징후입니다. 최근 1개월간 펀드 플로우 그리고 최근 2주간 펀드 플로우를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이전에는 없었던 작은 변화는 결국에는 숏 포지션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강세장을 지지하는 롱 포지션 중에서도 듀레이션이 짧은 거에서 긴 거 위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근 10월 초부터 미국 트레저리 10년물 금리가 4%에 근접하기 시작하면서 이렇듯 채권형 상품 전략에 작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사이클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시적이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기회로 판단하는 투자자라면 현재 하이힐드와 일드 커브가 지지하고 있는 채권 강세에 대한 조그만 시그널들, 여기에 ETF 시장의 변화들을 고려를 했을 때 결국에 이런 작은 변화를 기회로 판단하는 투자자라면
정말 오랜만이죠. 2년 반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채권 강세장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자료를 통해서는 이제 채권 투자 사이클을 신용 측면에서 알아봤다면 다음 자료를 통해서는 채권 관련한 적정 상품을 선별해서 저희 모두 다 현명한 채권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권 애널리스트 김명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